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79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색 당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선의 사색 당파. 사실 예전에 제가 이 사색의 색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선의 붕당들인데 당이 있는데 어떻게 사색이 나누어지느냐, 당파가 나누어지느냐 하는 것을 표로 한번 만들어서 시험 공부에 대비한다 생각하고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수박 그닫기식으로 자세한 스토리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갈림이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걸 가지고 개통도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 정도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조선의 붕당이 많죠. 막 대표적인 것은 이제 사색이라 한다. 4개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졌다가 나중에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이렇게 남북 노소를 대표적으로 사색이라 한다. 그리고 대북, 소북, 벽파, 시파 쫙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요것만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어디가 어디에 속하는지 어디서 갈라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복습할 수 있는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우선 글자를 보면 사색 당파다. 사는 넉사자다. 넉사자가 옛날에는 이렇게 선을 4개를 그었는데 이게 3개 끊는 거나 4개 끊는 건 좀 헷갈리다. 그래서 글자를 이런 글자를 빌려와서 넉사로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색은 이제 빛깔을 얘기하는 빛색이다. 자, 여기에 보면 위에 이런 부분이 있죠. 요것과 아래에 이것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다.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위에 이 부분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각이 졌지만은 원래는 사람 인자다. 사람 인자가 이렇게 변한 것이다. 아래쪽에 있는 것도 이것은 이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이다. 결국은 사람이 2명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옛 글자에는 사람이 왼쪽 오른쪽에 있지만은 지금 글자에는 사람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다. 사람이 아래 위로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은 물이다. 물이 당자. 상당히 복잡하게 보입니다만 뜯어보면 오히려 상자예요. 그렇죠? 오히려 상자. 네, 여기는 조금 제가 잘못됐네요. 이것은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오히려 상자와 아래에는 금을 흑자예요. 금을 흑. 금따는 것은 이렇게 옛 글자를 보게 되면 아궁이에서 화덕에서 이렇게 불을 떼어서 굴뚝으로 이렇게 나가다가 굴뚝 안에 붙은 금댕을 얘기한다. 그것을 금댕을 이제 긁어서 이제 먹으로도 만들고 하죠. 그것이다. 그리고 발음은 상에서 왔다. 이것이 물이 당이다. 네. 파는 이제 물갈래파다. 물이 이렇게 갈라져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수가 있다. 이 글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게 물이 갈라져 나가는 모양이에요. 옛 글자를 보게 되면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죠? 또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이렇게 또 갈라져 나갑니다. 이렇게 또 갈라져 나가고 갈라져 나간다. 자꾸 갈라져 나간다 해서 물갈래파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과 헷갈리기 쉬운 게 물결파가 이렇게 헷갈리기 쉽습니다. 예, 가죽피를 써서 이것은 물결을 뜻하는 거고 이거는 갈래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당파라는 것은 당으로 자꾸 갈라져 나간다. 그런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빛색자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빛은 우선 색깔을 뜻한다. 그렇죠? 그리고 여성의 미모, 그것도 색이다. 또 어떤 닮은 어떤 모양, 그것도 이제 색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낱말은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특히 불교에서 보면 어떤 형체가 있는 모든 어떤 물건, 공적 시색, 색적 시공 할 때 그건 어떤 색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외에도 많은 뜻이 있습니다만 오늘 사색 당파와 관련해서는 어떤 종류다.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구분이 되고 종목이다. 어떤 따로 나누어지는 어떤 하나의 구분, 어떤 종류를 얘기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생목일이라는 게 있죠. 제가 또 한자 이야기 183번째 시간에 생목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눈에 색깔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눈이 파란색의 눈이 아니라 생목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색이라는 게 구분, 종류를 뜻한다. 목도 구분, 종류를 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를 뜻하는데 어떤 종류냐? 제색목인, 제생목, 쟤는 여러 가지죠. 여러 종류의 사람이다. 네. 또는 각색 명목지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재생목인 또는 각색 명목 지인을 하는데 이것을 줄여서 생목인을 한다. 이것은 몽고가 지배하던 중국을 지배하던 원나라 시대에 나왔습니다. 원나라 시대에는 이제 민족적인 계급이 있었죠. 가장 위에는 이제 몽골족이 가장 위에 상류고 그 아래에 생목인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 한인, 한족들이 있고 그 아래에 또 남인이라 해서 등급이 있었는데 두 번째 등급이 생목인이에요. 주로 보면 서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유럽이나 뭐 서역에서 온 사람들은 여러 민족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사람이라 해서 생목인을 했다. 이것은 눈이 파랗다거나 빨갛다거나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네, 색깔하고 상관이 없다. 그것에 오늘이 이제 사색 당파의 색도 색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파가 무슨 색깔을 가지고 있다. 뭐 깃발을 만든 것도 아니고 네 종류다. 네 구분이다는 뜻이에요. 네 가지의 어떤 구분이 되어 있는 당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선조 때부터 후기까지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 분화하여 나라의 정치적인 판국을 좌우한 네 당파를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앞에서 제가 가장 큰 것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10개의 당파. 그 중에서 남북 노소 외우기 쉽죠. 남북 노소 예. 이렇게 네 개를 특히 사색 당파라고 한다. 자, 이런 당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붕당이라고 합니다. 붕당이다. 당이라는 것은 지금도 어떤 무리죠. 지금도 정치단체, 당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붕이라는 것은 벗을 얘기합니다. 친구. 그렇죠?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끼리 모임이다. 뜻을 같이 한 사람끼리 모인 무리를 붕당이라 한다. 그래서 조선은 지금 나중에 나라의 힘이 약해진 것이 붕당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특히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 조선 민족이 이렇게 나라가 힘이 없어진 것은 붕당 정치를 해서 그렇다. 자꾸 갈라진다. 파벌을 해서.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그러냐? 붕당 정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보면 상당히 고도화된 어떤 정치단체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뜻을 일방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긍정적인 기능이나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된다.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색 당파를 제가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서 나중에 이 표를 그릴 수 있는 상태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에 가장 처음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눴어요. 그렇죠? 동서로 나눴습니다. 딱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에서는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남인과 북인. 그렇게 되면 순서가 동서남북이 되겠죠. 외우기 쉽죠. 어쨌든 이렇게 나눠졌다. 그래서 이 전체 표를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색 당파를 할 때 동인, 서인, 남인, 북인 할 때 노론소론이 꼭 나오죠. 이 아래는 잘 몰라도 여기까지는 잘 압니다. 그래서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소론 할 때 체계가 동서남북 노소, 예, 남북 노소 이렇게 이제 가운데가 이제 사색이 된다. 그리고 북인에서 대북 소북이 갈라진다. 그 왼쪽에는 이게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힘을 못 쓰게 됐다. 이쪽에도 소론은 나중에 힘을 못 쓴다. 그러면 노론에서 다시 시파와 벽파, 시파와 벽파 정도까지는 교과서에 나오죠. 대북, 소북, 시파, 벽파. 여기 중간에 수많은 갈래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도 잘 모르고 이거 학교에서 전문하는 사람들은 금방 알지만은 우리는 요 정도까지만 갈래를 알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크게 동인과 서인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동인은 김효원이라든지 유성룡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표고 서인은 심의겸이다. 여기까지도 사실 잘 몰라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분은 유성룡이다. 유성룡은 동인이다. 정도 알아도 좋고 또 기억하면 좋겠죠. 이것은 이제 나눠지게 된 이유가 결국 이조 전랑이죠. 이조 전랑. 전랑이라는 것은 인사 담당 관리예요. 직급이 높은 건 아닌데 이분들이 다 인사를 하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있다. 인사 담당하는 이조 전랑을 누구로 천거하느냐에 두고 다투어가지고 짜갈라졌다. 이렇게 되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동인에는 주로 신진사류들 그리고 서인에는 기성사류들. 네, 그래서 좀 나이 많은 분들, 좀 젊은이들 이렇게 이제 나눠졌다. 왜 동인이냐 하는 것은 결국 김효원, 유성룡, 김효원의 집이 서울의 낙산 쪽에 동쪽이죠. 예, 그 근천동 쪽에 동쪽에 살았다. 심의겸은 정동이다. 정동은 지금 덕수궁 쪽이 궁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서쪽이다. 이렇게 해서 서인이다. 이렇게 됐죠. 결국 유명한 것은 우리가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일본으로 이렇게 갔던
김성일과 황윤길 두 양반이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오겠더라. 또는 쳐들어올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걸 두고 이제 나눠지죠. 결국 이렇게 자기의 당파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는 느낌은 같았겠죠. 쳐들어올 것 같아. 하지만은 의견을 나누어가 냅니다. 근데 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고, 일단은 왼쪽에 동인, 그렇죠? 동인이 이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진다. 결국 이제 남인과 북인은 왜 남인이냐 북인이냐, 이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근거가 어디냐. 예. 그래서 이 사내라는 분은 한성의 북쪽에 살았다. 유성룡은 이제 결국 조령 남쪽 사람이다. 예. 그래서 하회 사람이죠. 뭐 그래서인지 몰라도 남인과 북인 됐다. 그리고 북은 다시 대북과 소북으로 나눠졌다. 대북과 소북이 어떤 역할을 하고 했는지는 오늘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인 쪽으로 보면,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진데, 노론은 역시 나이 많은 정성들, 나이 많은 이제 선비들, 소론은 젊은 소장학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고 나중에 노론에서는 시파와 벽파로 나눠진다. 자, 시파와 벽파는 나눠진 데는 다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왜 시파라 하고 벽파라고 하느냐는 것을 그것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시는 떼시자예요. 시는 정조 임금이 되어가지고 영조가 돌아가시고 정조 임금이 돼서 이제 영조의 탕평책이 계속됐죠. 여기서 지지했다. 정조는 임금입니다. 임금의 시책을 지지했어요. 결국 그의 주류가 정조죠. 정조의 정책에 지지한 시류에 편승했다 해서 시파다. 이렇게 되겠어요. 벽파는 뭐냐? 벽이라는 것은 저 한갓진대를 얘기합니다. 도서벽지 할 때 저 멀리 중심이 아니라 편벽이 되다.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떨어져 있는 것을 벽이라고 한다. 그래서 임금 옆에서 시류에 편승했음을 시다. 임금과는 동떨어진 저쪽에 변두리가 있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벽파다. 이것은 정조의 탕평책을 반대했다. 그리고 결국은 또 사도세자와 관련해서, 정조가 사도세자의 아들인데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좋지 않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도세자가 억울했다. 벽파 사람들은 아니다. 사도세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정조 입장에서 보면 사도세자를 무고했다. 무고한 노론 계열이다. 뭐 이렇게 해서 갈라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파와 벽파의 시자와 벽자는 이런 데서 시류에 편승했느냐 안 했느냐, 임금 편이냐, 저쪽에 떨어져 나간 편이냐, 뭐 그래서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최종 정리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앞에 만든 표를 복습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인과 서인은 나눠집니다. 동서, 그리고 여기에서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노론, 소론은 우리가 귀에 읽다. 그러면 여기에서 노론, 소론이 나눠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가에는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더 이상 이제 계열이 없다. 아래쪽에 있는 요 두 개에서 다시 이제 가지가 친다. 여기에서는 북이는 북자가 들어가서 대북이다, 소북이다 나눠진다. 여기에서는 시파와 벽파로 나눠진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눈 감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물론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좀 잊어버리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시간에 이걸 염두에 두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그림 그릴 수가 있다. 이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복습입니다. 자, 여기 이제 동쪽이다, 동인이다, 그렇죠? 서인이다, 동서로 나눠지고, 남북은 여기서 바로 나눠진다. 남북이다. 그러면 동서남북 됐죠? 그리고 노론, 소론이 남았다 해서 노론이다, 소론이다. 그렇죠? 북이 있으므로 대북, 소북이다. 예, 대북이 있고 소북이 있다. 예. 노론에서 갈라진 것은 시파가 있고 벽파가 있다. 이후에 대해서 많이 갈라지겠죠. 그리고 나중에 합종 연행 비슷하기도 됩니다만, 남인에서는 갈라지는 게 없다. 소론에서도 갈라지는 게 없다. 이렇게 주류가 넘어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칸을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면 우선에 10개 파의 이름은 대략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색 당파의 색이라는 것은 색깔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류다. 네. 그래서 남인, 북인, 노론, 소론이다.
감사합니다.